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승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실전 배팅 유희시 시간입니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자, 오늘은 추석 연휴 직전에 또 마지막 또 휴장 전 경마. 그래서 뭐 출마 투표장이 굉장히 북적거릴 정도로 아주 편성해서 탈락된 말도 많고요. 빡센 일정이다. 배당이 나올 레이스가 많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자,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귀슈협회 시장기자 조재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아 보이죠? 예. 출마 투표 분위기장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실질적으로 한 주가 휴장이기 때문에 이 말을 갖다가 빨리빨리 써야죠. 안 그러면은 월말 경마로 밀리고 또 월말 경마에서 밀려가 투표 떨어지면은 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막 난리들이 났어요. 특히나 뭐 4군 같은 레이스는 레이스가 세기 때문에 그 눈치 작전을 하면서 그 투표를 하는 등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좀 긴박하고 조금 분주하게 움직였던 투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주가 또 상당히 또 재밌게 레이스가 많이 좀 끝났는데, 뭐,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이제 골고루 나온 흐름이 되었고, 특히 이제 박남규 의원께서 또 여러 경주 또 적중을 해내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서울경마 6경주였네요. 타큐엔에 들어오면서 17.6배짜리 네.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거 주력권으로 쭉 지내셨고, 그래도 뭐 서울경마 2경주, 7경주도 1류경마에 짭짤한 배당 적중해내셨고요. 조재훈 기자도 이제 1류경마 9경주가 재밌었네요. 예. 32.7배. 아마 그때 그 우승 차지했던 금빛 만세인가요? 금빛 만남이죠. 금빛 만남. 이 말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면서 쌍성식 대회까지 한번 가가지고 한주 승부였죠. 상당히 또 좋았던. 뭐 UCC만 보신 분들은 제 LS 안 들으셨어도 충분히 맞힐 수가 있었고 검탄을 좀 약하게 받고 뭐 박남규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검탄은 조금 불안불안하다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팔렸지만 뭐 열심히 타고 3차 왔던 레이스죠. 그 이 방송을 청취하신 뭐 예상가 한 분이 이걸 가지고 또 적중했다고 또 뭐 그런 전화가 왔었다면서요. 고맙다고 저한테 형님 덕에 그래 잘했다. 죽을 쏘서 개를 좀 죽 써서 뭐 그래 저도 먹었으니까요. 근데 조금 씁쓸은 나눠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네. 저희들은 모든 예상가분들이 보셔가지고 자기 생각 일치하면 하는 거죠 뭐. 같이 삽시다. 응? 상생의 길로 가죠. 상생의 길로. 맞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또 부탁드리겠고. 신마경준 또 박남규 의원님 거 많이 듣는다는 소문이 또 소문이 아니라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살아야죠. 뭐 얼마든지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대환영 대환영.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조정비가 또 뭐 토요경마도 2경주, 4경주, 뭐 8경주, 12경주 좀 짭짤한 배당에서 여러 차례 또 적중해내셨어요. 요즘에 조재훈 기자 분위기가 상 좋습니다. 많은 기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경마 지난주 그 1류경마 6경주에 또 제가 또 그 삼복승의 승부수 아닙니까? 21.6배짜리를 또 그냥 주력으로 한번 때려 들어가서 적중시킨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서울 7경주, 10경주도 시킨 겁니다만 여기서 또 제주 교차 레이스에서 제주 금요경마 8경주 29.8배짜리를 그냥 주력으로 한번 때려 드렸고요. 제주경마, 토요경마, 7경주도 1번, 4번, 10번 제주 7경주, 토요경마 3복승 35.5배당 또 속관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제주가 토요경마 편에서 상당히 재밌게 나와 있어요. 이게 또 뭐 한라일보에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빡세고 그래서 신승훈이의 제주경마 특징은 절대 어지간해서는 어지간한 때끼리가 아니라면 잘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주의 생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고배당에 무조건 타켓을 두고 걸리면 상황이 나는 경마 그게 신승훈이가 지향하는 제주 경마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3경주하고 7경주 두 개 경주를 제외한 시간 관계상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박남기 위원께서는 1경주하고 8경주죠. 예. 그리고 조지엠 기자 5경주, 9경주 아주 좋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올 신마들로 편성된 1경주 박남기 위원의 승부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의 1110m 아래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전체로 4번의 빅뱅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면서 1번의 클린업 스피드, 14번의 베스트 걸 이런 말들을 팔려고 있는데 조정기가 어떤가요? 일단 4번마 빅뱅이 그래도 2번 뛰어봤고 직전에 이길 수 없는 상대들 포에버 데모라고 미래영웅 얘네들 말고 나머지 권에서는 3차 외곽에서 그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마로 팔리죠. 일단 왜냐하면 눈에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요번 경주가 이 신마들 중에서 만만치 않은 기본 싹수가 있는 마필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빡빡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일본마 클린업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대끼리로 최저 배당으로 팔릴 텐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셔야 되는 게 일본마 클린업 시대가 첫 번째 주행 검사를 받았던 8월 16일 날은 스타트가 딱 늦으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중간에 4코너 돌아 나오면서 주행 거북기를 보였어요. 말이 거의 거기 섰습니다. 섰다가 다시 채찍대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었고 두 번째 눈감 받을 때는 밀어서 선행을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100m의 이쿠 기수의 1번 게이트 선행마 그냥 겉으로만 눈에 딱 보이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행만 쉽게 가면은 두 번째 능력 검사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얘가 게이트 이탈이 빠르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밀어서 보통 아시라고 그러죠. 대아시로 선행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14번 메스걸이나 다른 신마들이 뿅 하고 선행을 가서 1 앞에 쓰는 순간에 1은 잘못하면 안쪽에 갇혀서 첫 번째 능력 검사처럼 주행 거북기나 졸전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클린업 스피드에 대한 과시는 분명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예, 이번 경주는 이제 신의 마필, 능력 신의 마필들이 지금 대거 몰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기도야 뭐 빅뱅이나 클리너 스피드 뭐 이런 쪽, 또 외곽의 베스걸 쪽에 집중되겠습니다만 저는 충마가 없다고 봐요. 복대복 맞고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혈통으로 해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빅뱅조차도 강추는 아니지 않겠냐? 빅뱅은 뭐 많이 인정해야 바치고 합니다. 이게 쟁면에 비해서는 그다지 좀 좋은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봐야 돼요. 빅뱅이 이제 3착을 2번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3착 2번이 어디에 이제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3착 2번이라는 게 또 입맛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지난번에 7마신인데 3착 제가 볼 때 그 간격이 너무 길어요. 그 전에 그 사이에 파고들 수 있는 말들이 정말 속된 말로 우글우글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빅뱅도 이거 과신하지 못하죠. 제 느낌엔 이번에도 3차 가지 않나 그런 3차만 쭉 하는 말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그게 그리고 또 빅뱅 힘이 굉장히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4번이 이제 만약 빅뱅이 빠지고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면 바로 이제 중배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출마표 떠서 분석을 하면서 빅뱅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빅뱅을 안고 저 배당으로 가느냐, 빅뱅의 불안함을 감지하고 배당으로 가느냐. 박남기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신성훈의 첫 번째 출전된 게임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이더라고요. 국산 6번 1110m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의 뭐 올머리권으로서는 7번에 아로그 S8이 강력히 팔려있고 후차권에서는 이제 1번의 연승사랑, 2번의 비스트리, 또 13번의 푸른거탑, 14번의 과천정발 골고루 나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어요. 이 아르고 S8이라는 마필도 물론 이제 주행하면서 때는 발주가 좋았고 데뷔전에 발주가 느렸는데 매니피 자마이긴 합니다만 매니피 자마 치고는 발전의 여지가 그렇게 아주 높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르고 S에서 너무 좀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보이지고 1번마 연승사랑 같은 경우도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죠. 지난 데뷔전에서 이제 발주가 매끄럽지 역시 못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적응을 했다는 점. 그리고 외곽에 있으면 푸른 거탑도 두 번의 레이스에서 생각만큼의 그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있지만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 직후에 다른 말에 이제 중간에 끼면서 속된 말로 짜부가 되면서 능력 발휘 안 되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일본말 연승사랑이랄지 13 푸른 거탑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기는 재밌는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정 기자분 어떤가요? 저는 이제 7번 아르고 에셋이 요번 직전에 데뷔전에서 사실 상당히 못 뛰었어요. 기대만큼 못 뛰었습니다. 완전 압도적인 인기 순위 1위였었는데 생각만큼 못 뛰었어요. 서성훈 기수도 많이 실망을 했고 저 역시도 그랬는데 편성을 일단 잘 만났습니다. 편성을 잘 만났고 또 조교를 했던 문세영 기수의 인터뷰 내용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번 경주에 7번 아르고 에셋을 좋게 보는 거는 이 선행에 갈 수 있어요. 요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문세영 스타일이라면은 이건 일단은 선행을 가고 봅니다. 앞에 가면은 저는 그냥 버틴다 이런 쪽에 버틴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말씀하신 것들은 뭐 제가 굳이 다른 부연 설명 안 드리겠고 저는 이제 11번 빅쇼 예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 기대해 봅니다. 이게 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던 직전 데뷔전에서는 몸뚱아리가 많이 무거웠다. 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26kg가 쪄서 나왔죠, 갑자기. 쪄서 나가 무거웠고 모래 맞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뒤로 쭉 빠졌습니다. 뭐 어린 마필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요게 요번에 망사를 시우고 그랬더니 말이 조금 나아졌어요. 빠릿빠릿해지고. 그래서 저는 11번 빅쇼 여러분들 요거 배당이 괜찮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번에 저는 뭐 그린플라이라든지 금순이 엄지 이런 말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저도 뭐 그때 아르고 SS를 또 주력으로 가가지고 이게 빠지니까 할 말이 없다고 빠지니까 야 이게 정말 넛바 하는 순간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선행은 장담 못해요. 이게 지금 뭐 이번에 비스트 같은 말도 있겠고 또는 8번 쾌속 돌풍도 있고요. 또는 이제 10번의 스피드런너 제하면 갑자기 선행을 한번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앞선권에서 이게 또 여차직도 아르고 SS의 자리를 못하는 순간 이거는 또 이상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세영이기 때문에 강하게 팔리는데 솔직히 제 개인 생각을 해요. 서성훈이나 문세영 기수나 클래스의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에 대한 인기도에 대한 과시는 금물이다. 오히려 이게 지금 13회 푸른 거탑 같은 마필들이 좀 더 발전의 기한성 더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팅의 그 충마 선정이다. 인기말을 추러 가느냐 아니면 복병을 추러 가느냐. 저의 선택은 역시 복병만 중심으로 하고요.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3경주는 시황에 넘어와 있고 4경주를 보시죠. 4경주는 혼합 4군의 1300인데 일단은 액민 배당은 이번에 황금탑하고 일본의 다이시안 두 마리 중심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황금탑이랑 다이샹도 되는 마필이긴 해요. 이 다이샹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속된 말로 정말 항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다이샹도 뛸 마필이고 이제 황금탑도 뭐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게 있는 그런 마필인데 신마 중에서는 이 외곽 9번 런탑이란 마필이 요게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주행할 때는 뭐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또 외곽 게이트인데 조기도 잘했고 데뷔전인데 문세영 기술까지 기승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구멍 런탑이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일본은 다이샨이 이제 저는 완전히 똥말인 줄 알았어요. 속된 말로 똥말인 줄 알았는데 저번 경주를 앞두고 정평수 기수 그러더라고요. 말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요번은 아니겠지.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온 줄 알고. 확실히 말이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돈 좀 주고 사온 마필인데 편성을 일단 혼합 4군 치고는 엄청 약한 페이스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여지껏 뛰었던 그런 편성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본 다이샨이 상대마로서 여기서는 자기가 보는 건 이번 황금탑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 이번에 괜찮아요. 1300이고 괜찮게 보고요. 이번 황금탑 역시도 지금 2달 만에 나오는데 이번에 왜 2달 만에 나왔나 알아봤어요. 어디에 골마겸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린 말이라서 저번에 뛰고 조금 휴식 차원에서 길게 지금 가져간 거다. 직전에도 제가 인기순위 5위였습니다만 이거 놓고 추천드렸던 황금탑입니다. 말 좋아졌다고. 대가리까지 칠 줄은 몰랐죠. 어쨌든 1번, 2번이 근소하게나마 좀 앞서 있는 전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카다텐이 지금 도입이 된 지가 한 작년에 됐죠. 올해 이제 처음 교배했죠. 얘가 거의 퍼스트 클럽이라고 하는가요? 네. 이 그리스 S 계통이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 좀 능력마하고 속된 말로 부진마하고가 이게 좀 편차가 좀 심할 것 같아요. 잘 때는 너무 잘 뛰고 그러니까 못 뛰는 못 뛴다. 포리스트 캠프나 매니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 꾸준하죠. 잘뛴다 네. 뭐 이런 개념이고 다 이 로카드 탱 같은 경우는 물론 대형마도 몇 번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속된 말로 똥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합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도 이게 보니까 그 스톰깨 계통과 이번에는 교배가 되어가지고 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거리는 길게 나와요. 뭐 매니피나 프리스트 캠프는 거리가 사실 좀 짧은 감이 있고 이 로카드 탱 같은 경우는 거리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상위군으로 가는 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대형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야말로 도안이면 뭐거든요. 네, 그렇죠. 도안이면 뭐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쨌든 뭐 로카드 10의 그 이제 지금 그 퍼스트 크롭 같아요. 여기 이제 앞으로 어떤 정도의 행보를 보일지는 아마 혈통적으로 경마를 직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구분의 런탁 같은 경우는 발견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끝번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발주에 문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곽에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쪽 번, 끝번에서 이제 복봉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적인 기수가 이경규 7번 밀어 들어가니까 이게 순간 뜻이 보는데 그 6분의 컨크링 더번 있죠. 숨어 있는 강력한 복병이 될 겁니다. 컨크링 더번은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휴양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인지할 게 없는데 한번 1월 13일 레이스 있죠. 그거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경주력만 나와준다면 컨크링 더번이 남아지 않을 것이다. 자, 오경주 조잼기제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에요. 오경주는 국산 육군의 1300이 되겠고, 일단은 4번에 청룡비상 중심으로 배당가 돌아갑니다. 후차권은, 뭐 13번에 하쿠나 마타타, 뭐 10번에 시크릿 밸류, 하쿠나 마타타가 잡힌다는 거 보면 굉장히 또 편성이 약한 편성이구나 하는 거거든요. 허접하죠. 사실 하쿠나 마타타는 제가 데뷔전 때도 그렇고 이제 정말 제가 추천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똥말로 분류했던 거란 말인데 지난번에도 물론 추천 안 했죠. 그래서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어요. 물론 이번 경주도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쿠나 마타타의 연타는 제가 볼 때 정말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청룡비상은 뭐 편성 때문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저는 6번 미스터 삭스가 그동안 이제 송색철 기수가 타다가 이제 오늘 박태종 기수로 기수하고 시켜야 되는데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뭐 이다 탈 선행마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는 뭐 1300으로 조금 늘어나긴 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거리 또 적성이 또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만 미스터 삭스의 선행을 좀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조재임 기자의 또 추천에 한번 들어봐야죠.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기수협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수들하고 얘기저기 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일단 20경주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우마 청룡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갖고 속된 말로 직전 데뷔전에서 뭐 갔니 안 갔니 뭐 이런 뭐 장난치니 그러는데 이빨이 아닌가요? 저는 문세영 기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모든 출입 기자들도 알고 있고 기수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톡 까놓고 물어봤습니다. 실망했다. 데뷔전에서 너무 못 뛰더라. 어떻게 된 거냐? 문정이 딱 그러더라고요. 말이 주행 거북기가 있대요. 자꾸 차로 치면은 액셀을 밟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밟히듯이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계속 말이 왔다 갔다 거리고 직선에서 막 기대고 난리 칩니다. 요번에는 말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주행 거북기가 있는 말, 뭐 능력이 없어갖고 못 뛰는 똥말 같으면은 그냥 제껴놓으면 되는데 이게 걸음 분명히 있는데 주행 거북기가 있다. 일단 봐주셔야 되겠고 제가 이번 경주 승부 경주를 갖고 온 이유는 뭐 13번 하쿠다 마타타 이런 거는 아예 막권에도 없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말이 조교를 훈련을 했던 그 기수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냐. 엄청 좋다. 물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될 만한 편성이고 편성 자체가 될 만한 편성하고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말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합집 백판이죠. 종합집 백판 놓고 자 추석맞이 승부경주 5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생민상으로는 일단은 뭐 4번에 청룡비상 위주로 배당가 돌아가는데 뭐 6번에 미스터 삭스가 먼저 선행 나간다면 또 결과는 또 모르지 않나 느낌도 있고 문제는 뭐 4번 6번 같은 인기 말건들이 아니고 숨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액면이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는 말들인데 이 액면 속에서도 뭔가 또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재임 기자가 잘 캐치했기 때문에 조재임 기자의 오경주는 백판 승부말, 백판 승부, 백판말을 가지고 승부하는 에이스. 전대지의 당구장 표시 하나 없는 그런 말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걸리면은 아주 뭐 추석 연휴 잘 쉬지 않을까. 걸릴 것 같습니다. UCC ARS 번호 바뀐 거 한 번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뒷번호가 3555번 3555 060 300에 3555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메모해 주시고요. 자, 육경주 보시죠. 육경주는 이제 국산호가 1,400인데 육경주는 지금 7번에 라운머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7번 라운머리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액톤 프린스하고 3번 해피트리가 상대 맞건인데 어디가 잘까요? 이게 좀 애매해요. 물론 라온 모리스가 지난번에 굉장히 잘 떴지만 구마신인데 편성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성이 아니었죠. 약간 너무나도 약한 편성이었고 뭐 사코나까지 정말 주행검사 하듯이 같은 선행이기 때문에 구마신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승무장 대신 경주거리가 또 늘어났다는 것도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측면을 보면 3번 해피트리가 이게 뭐 화려하면서는 떨어집니다만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죠. 1400이라면 이미 뭐 지난번 1400에서 입상을 한번 했던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서 선위권에서 전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3번만 해피트리의 뭐 연투가 가능한 에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조정 기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7번만 라온 모리스가 넘어야 될 사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가장 중요한 점은 1400 첫 도전인 이세마라는 겁니다. 2살짜리 어린 마필이 1400. 한 달 전인가요? 만방, 16주에 만방이 대끼리 팔때 제가 그랬죠. 저랑 뭐 방송님이 똑같이 택도 없다. 진짜 위험한 요소가 많다. 결국에는 물론 스타트 늦고 그랬습니다만 5등인가 왔는데 이거 정말 능력마가 아닌 이상 2세 마필이 1400 첫 도전을 1300도 안 뛰어봤어요. 바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직전에 아웃마신에 껌뻑 여러분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혼자 뛰었어요. 혼자 선행을 가고요. 아무 힘도 안 쓰고 붙들고 있었고 압박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주행 검사를 받듯이 받아갖고 직선줄에서 한번 힘을 딱 쓴 거예요. 300m에서. 그러니까 아웃마신 벌렸죠. 여기서 해피트리나 액톤 프리스도 똑같이 선행 가갖고 그러면은 아웃마신, 열마신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만 라온 모리스에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행 하지만 그런 점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한번 해피트리 이 보폭이 상당히 큽니다. 큼직큼직하고 특히나 직전 경주를 뛰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김정준 기수도 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뭐냐면은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가갖고 많이 뛰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1400인데 기본적으로 보폭이 크기 때문에 힘도 좋고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7번보다는 3번 해피트리가 안정감 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피트리가 좀 안정적이긴 하네요. 안정적이긴 하죠. 맛 자체는.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요. 라운모리스는 근데 저는 좀 인정하고 싶은 것이 뭐 원래 이게 선행만은 혈통성은 아니죠. 투입도 가능한 말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거리가 길진 않아요. 이게 길게 나온 장거리 혈통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1400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불안하게 보는 거는 1400 첫 도전이라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1800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00까지 가기가 있네요. 1800도 한 10번 뛰면 한 2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에. 1800도 사실은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1400이 한계 거리예요. 그러니까 1400은 되긴 되는데 지금 뭐 2세 어린 말의 첫 도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경도 선행이라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가려면 초반에 힘을 쓰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꾸 간 선행이고 힘을 쓰고 가는 선행에서 1400은 좀 위험하죠. 근데 한 가지 이 말표를 좀 더 그래도 좀 세게 보고 싶은 것이 1000m에서 이 라스트 기록이 13초 4인데 1200에서 라스트가 이제 13초 3입니다. 물론 이제 주로 상태의 변화는 좀 크게 있습니다만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났는데도 끝걸음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말들은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분명히 왜냐하면 거리가 늘면서 기록 자체도 늘어졌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록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저는 7번에 어쨌든 뭐 인기 만권이기 때문에 배팅이 약간 없어요. 그러나 뭐 적중만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가능성은 다른 인기 말들에 비해서는 좀 더 높지 않기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 역시에서 한번 해피트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경주 시황에서 나와 있고 이제 8경주부터 마지막까지 해드릴게요. 8경주는 이제 국산사고는 1,300인데 이 8경주가 이게 지금 그 박남기 위원 오늘은 두 번째 추천드리는 선무처가 되겠고 야 여기에 상당히 참 묘한 게임이 이게 지금 액면성으로 지금 5번 햇빛 홍암하고 1번의 정합사랑이 앞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게임이에요. 이게 인기만으로 끝날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에서는 조정기 잡은 어떤가요? 제가 추합에 두고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안 되는 말들 지우고 추려서 오도를 잡는데 이번 경기 한 8마리 남았어요. 11마리 중에서 8마리 남았습니다. 그만큼 혼전이에요. 지금 일본만 정읍사랑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직전 사실 추입은 어부지리 추입이에요. 앞선 무너져서 사실 자기 걸음 그대로 띄운 겁니다. 경마 기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1분 30초 이내 뛸 수 있는 마필 여기 수두룩합니다. 1분 30초에 끊을 수 있는 마필 여기 수두룩해요. 단지 문세영이 1번 게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팔리는데 탔던 조한별 기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부지리성이 좀 있지 않아요? 이 얘기했더니 자기도 사실 솔직히 그렇다. 앞선이 무너지면서 마치 얘가 뭐 폭발적인 추임력으로 한 발을 써서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정읍사랑의 과도한 인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재밌게 보는 마필은요. 저는 9번만 최종병기예요.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7월 6일 날 야오프레즈 그 빠른 편성 그거 잘 쫓아가 거의 착처 없이 왔고요. 직전에도 하일리런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뒤졌습니다. 저는 기존 그 직전만큼 최근 2번만큼만 실력을 발휘하면은 요번 경주 안 될 게 없다. 거기다가 뭐 거리도 어쨌든 100m 줄였고 말도 어쨌든 조결했던 박시정 기수는 전보다 조금 낮았다 이러니까 저는 9번 최종병기가 막권용으로 상당히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의 변이죠. 예, 이번 경기는 저는 뭐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을 갈 겁니다. 이 햇빛홍암이나 정읍사랑 제가 볼 두 마리 모두 빠질 수 있는 레이스라고 봐요. 이 뭐 정읍사랑은 조재현 기자가 잘 설명해 줬고 햇빛홍암조차도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발주가 늦으면서 추입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 말은 추입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있게 지난번에 입상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해외 성공조차도 못 믿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1,300이기 때문에 되는 마필이 좀 많아요. 뭐 산모 인자도 같은 경우도 저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고 또 선주공주 같은 경우도 1,300에서는 취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1,70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또 외곽이 뭐 백판입니다만 11번 실크 포리스트 같은 마필도 1,300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복병이 많은 상황에서의 인기만 저는 뭐 큰 의미 없지 않나 보여지고 복대복 막공까지 노력하는 추천 의뢰가 되겠습니다. 저는 외곽에 11번 실크 프로스트에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이게 재밌지 않을까. 근데 왜 안 잡아놓은 거야? 액면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강 가능합니다. 박남균이 또 승부가 되겠는데 무조건 이거 복병 넣고 1,300이라는 것이 키포인트 같아요. 네. 1,300에서의 그 단거리 취입, 장거리 취입은 힘든데 단거리 취입이 되는 마필이 있거든요. 그런 마필 중요하기 때문에 박남균의 승부 마필이 해주시고 자, 구경주가 조정기자 추천된 게임이죠. 일단 구경주는 5번에 힐톱이랑 6번에 천년지기 두 마리 인기권인데 천년지기가 지금 1,800을 처음 넣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좀 변수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 같았으니 구경주 상당히 난해한 게임 같습니다. 저는 난해해요. 저도 사실 이번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이게 지금 1,800 첫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뭐 인기마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1,800이 그렇게 널널한 마필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인기 마필인 힐톱 같은 경우는 뭐 1,800이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도 그렇고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힐톱은 이편성에서는 1,800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마필인데 천년지기는 1,800 쉽지 않습니다. 뭐 승문전인데 뭐 지금까지 보여준 건 다 좋습니다만 혈통적으로는 1,800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마필이고 11번 금강불패도 약간 좀 짧은 감이 있어요. 뭐 오경환 기수가 기술가 교체가 되고 지난번에 여력이 좀 많았고 조기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금강불패 상태는 좋은데 과연 1,800을 극복해낼 수 있냐 이런 측면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전설시대란 마필은 승문전인데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거리는 나오는 마필이에요. 능력은 하량은 뭐 천년지기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경주거리 1,800이라는 점에서는 전설시대랄지 최근에 잠잠합니다만 9번 막 골드백 같은 마필도 뭐 1,800이라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정 기자. 되는 말이 많아 보이는 경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승리로 바꾼 이유는 요번 주에 4군 레이스가 엄청 셌습니다. 엄청 셌어요. 편성 자체가 세갖고 그 1300 암말 레이스도 셌었고 1400도 세기 때문에 1400을 피해서 요번 경주에 온 말들이 많아요. 아유 1400은 너무 편성이 빡빡하니까 돈 벌려면 1800 와야겠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우리 말은 1800이 더 좋아. 그래서 여기 일부러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골라 나온 마필 딱 3마리 갖고 경마하면은 이거 돈 됩니다. 그래서 구경주 3마리 갖고만 경마하는 자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또 압축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난타전을 보는데 일단 1800이기 때문에 또 조재임 기자가 또 나름 또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 마방 내용도 있고 뭐 제가 그 본 것도 있지만 이제 마방의 내용이 상당히 그런 내용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경주 조재임 기자의 승부 만나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넘어갈게요. 국산 상군의 1800인데 식병주도 일단 난타전 레이스 같아요. 일단은 8번에 베니윈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 3번의 봉암사와 14번의 라이트닝 이글이 상대 막권입니다. 어때가 될까요? 아, 이것도 굉장히 난해하죠. 이게 지금 추마가 없어요. 뭐 베니윈조차도 물론 이제 베니윈이 1800이라는 경주 거리에서는 좀 어울려요. 지난번에 비록 뭐 3차게 머물긴 했지만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렇게 편하게 강하지 않았는데 최선의 레이스였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4번만 에모리킨 쪽에 있지 않나 보여져요. 에모리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800인데 워낙 또 마체가 외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조기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또 부담 중량도 2kg가 빠졌어요. 적절하고 또 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에모리킨의 뭐 이변 가능성도 존재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조재임 기자. 14번 이제 라이트닝 이글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직전에 두 달 만에 나왔는데 사실 2달 만에 나왔던 게 말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악벽 때문에 2달간 진입 불량, 주행 불량으로 정지를 먹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4번 라이트닝 이글이 직전의 공백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선행을 갔어요. 무리하게 갔습니다만은 조금 무리하게. 원래 라이트닝 이글은 스타일이 그럽니다. 초반에 힘을 써서 앞에 딱 가서 그래도 끈기로 계속 버티는 스타일인데 직전에 못 뛰었죠. 무거웠어요 말이. 예, 근데 물어봤더니 말이 무거웠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 분명히 하세요. 지금은 많이, 약간 지금은 전보다 분명히 좋아졌는데 선행 가면 돌 수 있고 저는 8번 베니윈이 직전에 톱 스페셜을 못 잡고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요거 주말아니에 베니윈을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선행간 톱 스페셜을 못 잡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서승훈 기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닦아놓고 서승훈 기수가 사실 상당히 그 시원시원합니다. 남자답고 말을 자기가 잘못 탔다. 사실 안 그랬으면 대가리 오는 건데 자기가 말을 너무 잘못 탔다. 안일하게 탄 부분이 있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말 잘 만들어 놨고 저는 인기마입니다만은 베니윈의 이번에 직전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베니윈은 뭐 7월 14번 문제 선행도 가고 취입도 하고 상당히 또 뭐 양수 겸장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충마 없는 일단 난타전 경주 같습니다. 또 14번에 라이트닝 이걸 또 어느 정도 또 선행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이것도 관건될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또 감량 입점만권 나온 4번에 에모리킨이 또 어떤 형태의 또 추이타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되겠고 인기 많은 뭐 2번, 3번, 7번, 8번 다 지금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난타전 가운데 북경마필이죠. 뭐 4번, 14번 정도 관심을 좀 더 두었습니다. 자, 11경기 보시죠. 국산 2군의 1800인데 이번 경기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죠. 일단 10번 인천의 비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번에 승승필승, 2번에 주말하니 그리고 뭐 8번에 불멸신의 상대 막권인데 인천의 비전에 지난번에 그 SLTC죠. 네. 그때 노력이 수가 탔는데 이 인천의 비전에 그동안 못 보여줬던 등력을 제대로 끄집어내준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경기를 보면서 인천의 비전이 저런 말이었어 싶을 정도로 사실 마치가 크지 않은 그런 마필인데 그러면서도 좀 기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이 좀 기가 살았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너무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가 좀 기복만 레이스이기 때문에 인천의 비전은 뭐
웬만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에이스가 아닌가 보이는데 그 밖의 마필들은 사실 믿을 말이 없어요. 인기만은 뭐 있긴 한데 다 불안불안하죠. 왜냐하면 뭐 승승필승 같은 경우도 지난번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렸고 또 주말 한이 같은 경우도 이제 승부자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배당 마필 한두 추천해드린다면 오목 확성풍입니다. 뭐 14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임마필 자체도 워낙 기복이 심해요. 그렇지만 임마필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좀 많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비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흑스폰 같은 마필이 배당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노엘 기수가 한국에서 뛰었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뭐 싱가포르에서 활약하고 있다는데 거기보다는 우리나라 오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상담이 많지 않나요? 많긴 하죠. 근데 여기 오면 거의 뭐 부산으로 가면은 더 그렇겠습니다만 거의 지난번에 보여준 기술로 봐서는 거의 뭐 부산 가면 싹쓸이 할 것 같아. 거의 뭐 싹쓸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만 고기만이구나 뭐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다 있었어. 자, 조재림 기자. 인천의 비전 저번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브리그의 한 방으로 짭짤하게 먹었는데. 집중 짭짤했겠는데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고전에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이혁기 기수의 인터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추천드렸는데 저는 브리그를 이길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브리그를 이길 줄은 몰랐어요. 오마신 얘기인 거예요, 오마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브리그가 여기 나오면은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근데 걔를 5마신을 이겼어요. 5마신을 브리그를 갖고 놀았다. 브리그가 절대 못 뛴 게 아닙니다. 브리그 뒤에는 브리그보다도 한 5마신, 4마신 더 늦게 왔어요. 그만큼 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가 살았고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4코너 나오는데 벌써 움직이더라고요. 문세영 기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딱 끝나고 형 노엘 그 친구 말 잘 타더라. 사실 칭찬에 인색한 문세영 기자. 왜냐하면 이제 같은 기수로서 자존심도 있는데 노엘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엘 기수 이거 부산에 오면은 하루에 200마리씩 타야 됩니다. 말. 진짜 말 잘 타요. 어쨌든 인천의 비전은 인정입니다. 인정이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사실 확 땡기는 말이 없는데 지금 이번 주말한이가 많이 팔려요. 이거 주말한이 승군전이고 저번에 톱 스페셜 간신히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겼어요. 이거는 갖고 여기서는 안 된다. 저는 안 보고 싶고 승군전입니다만은 불멸신화를 핸디캡에서 56 인천의 비전이 54.5인데 56을 줬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불멸신화. 당연히 34조나 조경호 교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불멸신화가 물론 말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승군전인데 2군에서 브리그를 이긴 말보다 부춤을 더 줬다. 핸디캡 경제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만큼 8만 불멸신화는 기본적으로 센 말이다. 그리고 현장 가갖고 좀 정리 좀 해갖고 뭐 리버스케이팅도 안 될 게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리 좀 해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그 핸디캡 입장에서는 인천 베이저는 앞말이고 또 프롤시나 뭐 리버스 캔티는 순말 거세마 필이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을까. 안 사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34조 신우철 조교사님이나 조경호 기수 입장이라도 이거는 진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객관적으로 봐도 안 사면 되는 거죠. 사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인천의 비전은 어떻게 뭐 노래 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후차게 정말 나갑니다. 깝깝해요, 후차게. 1번, 주말 한해도 지난번에 저는 선에 안 가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선에 안 가도 그래도 됐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2차 기간에 우승을 해냈다는 것은 근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로마크, 또 불멸신화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오히려 좀 그래도 엑스플로이스에 끼인 9번의 리버스 캡틴 좀 1800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 선상까지 말씀드리면서 구차관 1대 난타전 여기서 팬 여러분들이 옥수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2경기입니다. 국산 1군에 1800을 정기되는 신성훈의 또 마지막 승부 경기되어 있고 12경기는 지금 일단은 배당파는 3마리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7번의 금화 챔프, 10번의 로얄 갤러프, 그리고 14번의 통제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세마필에서 과연 끝날 수 있느냐? 왜냐면은 물론 세마필도 보여준 액면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데 저는 4번마 수상 BF를 할지 5번 질풍하고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외곽이 13 통제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 가서 롤러갤러포를 2만씩 이겼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이 쉽지가 않죠. 뭐 여의골드라는 정말 엄청난 도주마가 있기 때문에 또 안쪽에 골든 로드도 있고 물론 따라가도 입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로얄갤러포 2만씩 이겼는데 따라가는 구도에서는 무조건 로얄갤러포한테 질가성이 일단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뭐 기본 사이즈는 금방 챔프인데 저는 5번 질풍강호를 좀 세게 봅니다. 질풍강호가 뭐 최근에 그렇게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하면서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1800으로 경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 더 유리하다고 봐요. 따라서 뭐 7번, 10번, 14번 다 되는 마필이긴 한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5번만 질풍강호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선행은 뭐 나와 있죠. 9번 여의골드 선행이 아니라 이제 도주마입니다. 서인석 조기사님을 이제 목요일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무조건 선행이다. 뭐 선행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말이 크니까. 나머지 안쪽에 이제 빠른 마필 3번 골든로즈, 8번 풀스텝 이런 것들은 선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특히나 외곽에는 통제사는 조일권 기수가 이 영리하기 때문에 압니다. 얘네들이 빠르니까 적어도 3, 4번째 자리를 잡고 가겠다. 그래서 잘 뛰어주면 고맙고 10번에서 로얄갤러포는 말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에 통제사한테 비록 2마신을 졌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이제 앞에 갔을 통제사죠. 이번 경기 앞에 못 가고 다이다이로 직선까지 힘대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10번, 14번은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다른 마필들도 뭐 되는 마필 좀 있는데 배당 마필로서 6번 미스터 로키를 추천을 한번 재밌게 한번 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 장기간 휴양을 갔다 와서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입니다. 2000m 나왔으면 제가 이거 세게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1800m인데 분명히 직전 경주부터 말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요번 경주를 앞두고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에 스페이스 포트 으뜸놀이 같은 5조 마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말들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말들이 좋아질 때 갑자기 한꺼번에 확 좋아집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 뭐 사료 문제든지 뭐 관리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와 맞물려서 저는 6분마 미스터 로키가 인기마들의 빈틈을 찌를 수 있는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스터 로키는 또 제 개인적 관리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시점에 이게 반드시 그는 배당 물고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어느 타이밍이냐는 거죠. 어느 타이밍이냐. 저도 이제 그 타이밍을 주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뭐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좋게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여하튼 이번 경주는 앞선이 너무 많습니다. 예. 3번은 골든에즈 또는 그 전통의 선행마저 8번은 풀스텝 9번의 예의골드 이 세 마리 앞선을 쫙 적어 나가요. 또 공교롭게도 이 통제사가 14번 게이트에 때 배정받았다는 것들도 참 뭔가 좀 반전의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일단은 또 좀 백판 말 중에 하나가 또 숨어 있는 복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두 안이 뭐예요? 일단은 뭐 5번, 7번, 10번, 14번 액면 4파전이거든요. 이 4파전에서 저 배당 끝나느냐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노래는 백판마가 아니에요. 백판마. 그 백판마가 그 사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2짝 3짝권 되는 순간 완전히 그러면 고배당으로 배당이 터져버리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경기에서는 한몫 단단히 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12경주 신성훈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토요일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1료 경마 레이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